자, 여러분, 요즘 핫한 국제 뉴스가 있죠. 아프간 정권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아프간 정권이 결국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자, 거대한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대통령은 자동차 4대에 현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옮긴 뒤에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다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다소 살이 덧붙여진 과장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제를 잃고 나라를 잃고 훨씬 유리한 입장을 다 잃어버린 채 도망친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아프간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한국이랑 아프간은 다르다. 한국이랑 아프간은 사정이 다르다라는 논리입니다. 자, 어설프게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 자체는 그럴듯한 말이기는 해요. 한국은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투자해준 자본도 훨씬 더 많고 또 우리나라의 물질적인 국력도 아프간 같은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 경제 규모나 군대 장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 사회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부분이 매우 많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훈련이 잘 된 정예군이 전선에서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냥 버티는 건가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정신력이 저절로 세지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용감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고립됐을 때도 용감해지는 그런 거는 극소수 사람들의 초인적인 영역이고요. 다수에게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는 주입식으로 이런 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극소수 사람들의 초인적인 영역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전선에서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네 나라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자기네 나라 시스템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지금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믿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거점을 사수하고 버티면은 금방 후방에서 공중 지원이 포격 지원이 올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가 우리를 금세 지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전선에서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특수부대팀이 곧 올 거야. 거대한 기갑사단이 곧 올 거야. 수십 수백만 대군이 내가 며칠만 몇 주만 더 버티고 있으면은 금방 후방에서 구름 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싸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들도 소수라도 강력하게 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죠? 맞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내가 지금 전선에서 잠시 동안 감당하는 이 스트레스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희망,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희생은 헛된 것도 아니고 조만간 나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가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개인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전선이 형성되고 강력한 방어력과 안정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버티는 힘이 그 전선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연쇄 붕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료 군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강하게 묶였을 때 A 부대도 버티고 B 부대도 버티고 바로 그때 전선 전체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원하고 돌볼 여유, 정신을 수습하고 반격을 마련할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힘당이 나약한 이유가 뭘까요? 늘 아군을 버리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하거든요. 이것들은 조금만 불리하면 자기 사람을, 아랫사람을, 주변 지지자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손절합니다. 그놈의 극우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지지자들은 정말로 위대하고 눈물겨운 심정에서 마지못해 이것들을 지지해주기는 하지만 진심으로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 사이에 이것들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 같은 거는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프간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아프간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기본적으로 자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 경찰서장은 애국자입니다. 기꺼이 한 목숨을 던져가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옆 동네에 있던 B 경찰서장은 그냥 항복을 했습니다.
그 비교적 나쁘지 않은 조건에 괜찮은 대가까지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두 눈으로 보여요. 반면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저 밑에 있던 도시, 먼저 앞에 있던 도시의 시경찰서장은 어떻게 됐느냐?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며칠 동안 무의미하게 버티다가 끝내 참혹한 죽음을 당해버렸습니다. 피해 보복을 당했고 일가족들까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를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중앙정부에서는 좀처럼 소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도 없거나 늦어질 때 각 도시 실무 담당자들의 그 스트레스는 어떨까요? 이 실무 담당자들이 철저히 개인으로 고립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어마어마하겠죠. 수많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들, 시장들, 군부대 지휘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속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못 버팁니다. 얼마 못 버텨요.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조직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수수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99%는 못 버팁니다. 자기가 혼자라는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장이니 청장이니 시장이니 뭐 사단장 군단장 별이 몇 개니 이딴 사회적인 직함에 현혹되지 마세요. 저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 개인이 받는 중압감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한 개인이 받는 중압감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방에서 북괴가 동시다발적으로 밀고 내려오는데 옆부대 다른 사단장들은 그냥 항복해버렸대요. 근데 중앙정시도 썩었고 그 와중에 후방에서도 빨치산들이 서울 한복판에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활개치고 다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군부대 지휘관, 군부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손익계산이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여론, 군중심리, 집단심리라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회기강이 똑바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사회 정신력이 똑바로 잡혀있지 않으면은 우리조차도 저런 분위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나약한 개인이 될 거예요. 자, 남베트남의 패망에서 볼 수 있듯이 아프간에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거대한 군대가 있어도 중앙 최고 지휘부에서 확실한 중심을 못 잡아주면은 아래가 뒤흔들리고 서로 쪼개져서 각계격파당하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우수수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아무리 좋은 서방식 특수부대 훈련을 받고 그럴듯한 괜찮은 무장을 하고 있어도 돈도 퍼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훈련까지 미국이 가르쳐줘도 싸울 의지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최소한의 의지는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래알처럼 흐트러진 나약한 개인의 입장이라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변신 로봇가 아니에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나약한 개인입니다. 얼마든지 9회 말 만루 역전 홈런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갑자기 극단적인 돌발 상황에 놓였을 때 개개인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살벌한 현실입니다. 살벌한 현실이에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나라가 목숨 바쳐 사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일 때 각 구성원들이 가지는 의지와 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실제로 또 중앙지휘부조차 나약하고 무능하고 심지어 사상마저 적국과 은근히 내통되어 있으면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 이 경우에는 아무리 거대한 집단이라도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아프간의 상황을 보면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론, 방송, 문화, 예술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 각계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구석구석 철저히 곰팡이가 피어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미군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국 각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고 게릴라들이 활개를 치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자국민 시민단체조차 상당수가 거기에 은근히 동조하는 상황과 여론이 조성될 때 북괴가 전선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각자 제대로 된 국가지휘부 사령탑의 지원조차 없으면은 이 개인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유의미한 조직적인 저항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할 거예요. 우수수 쓰러지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항복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다를 것이다. 미국이 서방세계가 한국에 투자한 자본이 훨씬 더 많다? 한국은 아프간보다 훨씬 강대국이다? 가진 게 많다?
뭐 이지스함이 있고 미사일이 있고 뭐 3세대, 3.5세대 최첨단 전차가 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물질적인 개념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물론 아프간보다 한반도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국 견제에 좀 더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여간해 가지고는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6.25 이후로 지금까지 투자한 희생과 금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뻔뻔하게도 도움받는 처지에 있는 우리 입으로 이런 거를 떠들어대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미국 너네도 너네 이득 때문에 어차피 못 나가잖아,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상대를 얼마나 불쾌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상대가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감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동물이죠. 아프간 또한 여러분들 보세요. 단순히 대한민국에 투자한 게 많아가지고 미국이 철수하지 못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아프간 또한 미국은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빈라덴과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이후로 미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프간에다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00조 원에 가량에 해당하는 돈을 아프간에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던져버렸어요. 아프간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물론 서방 세계가 미국이 투자해 놓은 게 아깝기야 아깝겠죠. 하지만 미국은 스스로 싸울 의지가 없는 이들을 자기들이 대신 피 흘려가면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 나라 정권이, 그리고 그 나라 국민 대다수가 떠나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절대로 강제로 거기에 주둔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설프게 민족 자주 노름에 빠졌던 나라가 우리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필리핀도 과거에 이런 노름에, 정신적인 노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필리핀이 미국에게 빠져나가라고 요구를 하자, 철군을 요구하자 실제로 미군은 철수를 했고, 당시 필리핀 사람들은 인권이니 권리니 허황된 이념만 믿다가 중국에게 수많은 자기 나라의 섬들을 두 눈 뜬 채 고스란히 빼앗기고 영해가 좁아지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다시 미국에게 연대와 보호를 간청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베트남은 여러분들 어땠던가요? 북베트남 월맹군 대비 압도적으로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고 군사 장비와 물질적인 우위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남베트남 역시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직 전체가 부패했고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군대라고 있어봤자 사실 반공무원들이고 항복하기 급급하고, 뭐 서류상으로만 올려져 있는 유령 군대고 이런 것들. 당시 남베트남의 장군들, 장교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냐면은 미국에게 지원받은 무기나 탄약을 북베트남군에게 팔아먹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데리고 거기서 무슨 대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왜 이 어떤 인류의 전쟁이라는 게 쪽수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병력만 단순하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대로 된 역량가 있는 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대업이 가능했겠습니까? 미국에게 지원받은 무기를 적국에게 팔아먹는 나라에서. 지금 아프간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프간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는 30만이 넘는 군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 규모입니다. 야전군 규모, 1개 야전군 규모를 훌쩍 넘어가는 크기예요. 사단 군단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자, 그러나 실제로는 그 30만의 군대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과연 어땠느냐? 이름만 올려놓고 미군이 주는 지원금, 월급만 타갈 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군대가 상당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념과 동질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6만 탈레반에게 상대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사상이 썩은 이런 가짜 군대가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혁명전사, 이념전사로 머리에 진한 붉은색 물이 들어간 이들 1만 명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시가전이 벌어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총성 한 발만 울리면 다 도망갈 인간들 뿐이라는 겁니다. 얼어붙을 인간들 뿐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의 사회 구석구석은 여러분들 어떨까요?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국민들 평균 마인드적으로 우리가 아프간보다 더 썩었으면 더 썩었지 덜하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아프간에서는 미군이 있던 시절에 대놓고 탈레반에 붙자, 탈레반과 평화 협상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라는 식의 여론은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언론사도 없었고 거대 노조도 없었고 조직적인 거대 시민단체도 아프간에는 없었어요. 근데도 망했다라는 거죠. 시민들은 말 그대로 아프간 시민들은 그냥 말 그대로 거저 주어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았을 뿐 최소한 조직적으로 대놓고 국가 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작고 비공식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저 사회는 공무원과 경찰들이 좀 부패해 있었고 뇌를 비우고 살면서 시민들 각자 저마다 파편화되어 가지고 살아간 정도였을 뿐입니다. 자, 근데 그래도 망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 조직적으로 이 국가를 반드시 팔아넘기겠다, 망하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거대 정치권이 이미 나라의 절반 이상 존재를 합니다. 나라의 절반 이상 존재를 해요. 그뿐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문화, 예술 등등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민간과 관의 영역에 암세포들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백신이 없으면 이미 진작에 적화가 완료된 나라예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인식하고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국민이고 그게 지식인입니다. 위기를 대비하는 현실적인 어른의 마인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파 국민들도 물론 대한민국에 이 소중한 분들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숫자가 그다지 많지가 못하고 특히나 이들은 각자 성실히 밥 벌어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특히 철저히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길거리로 못 나와요. 투표 때 말고는 여론 형성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너무나도. 물론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죄값은 적극적으로 사령탑과 구심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국민의 짐당이, 국짐당이 철저히 무능력하고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만, 그렇다 한들 국민들 스스로도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대 세력을 크게 키워준 것도 방치한 것도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의 책임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크게 있죠. 여러분,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자,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해요. 아프간 사태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막대한 돈도 지원해주고 군사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원한다라면 말이죠. 그러나 그들조차도 싸울 의지마저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간 사태가 주는 유일한 교훈이에요. 미국은 돈도 주고 군사장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싸울 의지마저 그들에게 공짜로 심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최소한 사회 전체적인 어떤 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는 최소한 유지해 나가야 본인들의 인생에도 이득이 되는 건지 이것조차 계산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구원해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 앞에까지 정성스럽게 떠먹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최소한 밥을 씹어 넘기는 거는, 씹어 삼키는 것은 국민 스스로의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과연 어떻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1번, 밥상을 차려주고 2번, 의식 있는 소수의 국민들이 입 앞에다가 떠먹이기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3번,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그 주는 밥을 삼키고 넘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계속 에잉 이거 먹기 싫어 이러면서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1번, 2번을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 하는 거는 감히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3번조차 떠먹여주면 그거를 먹여서 자기 스스로 삼키고 넘길 수나 있을지, 그 3번조차 가능할지 저는 그게 진심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